자, 여러분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정보 공개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왜 다르냐? 기억번.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 밑줄 긋습니다. 아까 정보 공개에서 자,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셋이라고 했죠.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첫 번째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모두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 요 뒤에 게 중요하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는. 예를 들면 누구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뭐 누구누구의 동생 정말 알아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정보까지도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 정보 주체는 그 정보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의 당사자는 내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겠죠. 열람한 정보 주체 열람해 보니까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직접 요구 가능합니다. 삭제해 주세요. 정정해 주세요. 직접 요구 가능.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번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법인, 회사나 법인 이런 데가 되겠죠. 자,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민법상으로는 책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책임 능력이라는 개념이 보통 판례상 11세 정도를 얘기합니다. 11세, 12세 정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형사상 미성년자를 그러니까 민법상이 아니라 형법상 미성년자를 14세로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성년자를 19세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런데 약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형사적인 접근을 한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래서 14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4세 미만. 일 때는 누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원고는 단체 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정답은 니은번만 틀린 거 다 맞아요.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번 이거 특이한 문제인데 자, 예. 단체 소송의 형태로 소비자기본법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자, 단체의 정회원 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돼요. 1000명. 자, 그 다음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3년. 자, 그 다음에 자,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자, 침해받은 사람이 100명 이상이어야 돼. 100명. 자, 그 다음에 정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를 목적으로 명시하는 최근 3년. 자, 그 다음에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는 5,000명. 더하면 6,106명. 6106. 정답 4번. 자,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 아유, 그거 안 봤다. 본 사람 있어요? 아까 정보공개위원회? 쉬는 시간에 찾아본 사람 있어요? 쉬는 시간에 찾아본 사람 없고. 자, 볼게요. 434번. 개인정보보호법 7조.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는 개정이 확실히 됐습니다. 이제 개정이 확실히 됐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기억번이 국무총리라고 해야 돼. 국무총리. 우리 지금 몇 년이지? 22년이요? 2022년이에요? 그럼 2020년에 개정됐어요.
2020년에 개정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며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니은번에도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일정 사항은 자, 거기도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보호위원회로 바뀌었어요. 보호위원회. 그래서 지금 434번의 정답이 2번인데 2번에 대통령 국무총리로 바꿔줘야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 보호위원회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는데 그 두 가지 개정사항 반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3번은 법무부 장관 맞고요. 법무부 장관. 4번은 국무조정실장 맞습니다. 자, 435번. 자,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가 된 사건과 관련해서 바르지 못한 것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줄에 배너 및 이벤트 광고 팝업 창을 통하여, 그런데 밑줄 한번 가볼까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 통상의 이용자라면 용이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항목, 그 다음에 부유 이용 기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해야 되겠죠? 맞는 말이에요. 아울러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하여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별표 치시고 나 중요합니다. 나.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고지사항이 있으면 고지사항 바로 밑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고지사항은 고지사항대로 있고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것대로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동의의 표시는 이용자가 개인의 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행해질 수 있도록 실행본부에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각 회사가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이벤트 화면을 통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하면서 위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제3자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벤트 화면을 통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하면 위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틀린 건 바르지 못한 건 없고요. 가와 라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여러분이 챙겨 두셔야 될 거는 나와 라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나와 라. 자, 436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고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해. 그 다음에 뭐 경찰이 CCTV 보는 것 같은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제3자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자, 미음이 틀렸습니다. 미음.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처리자가 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안 좋은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미음 번만 틀렸고 나머지 5개는 다 맞습니다. 437번.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자, 그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행안부 장관 동그라미.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안부 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요. 뒤에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재량이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꿔주시면 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유출된 경우. 자, 국회의원 갑이,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국회의원 갑이, 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는 해당 기관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위법하게 결정났습니다. 자,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이었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옛날에, 한 모 국회의원이 전교조를 무척 싫어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전교조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어떤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 노동조합에 또 교사들은 약간 노동조합에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사는 노동자다,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회 여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논쟁거리였을 때, 지금은 어떤지 인식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그 전교조에 가입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싹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게 뭐 개인의 어떤 내적이고 사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 내가 전교조 가입했다. 내가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거는. 근데 타인이 그걸 조사해서 공개한 것은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난 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맞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438.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자, 여러분 거기다 써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37조 2항에 잘 나와 있는데, 자, 개인정보보호법 37조 2항이 자, 정보 주체의 처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로 나왔는데 그게 다 그냥 법령대로 실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더라도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야 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 살인자들, 살인한 사람들 정보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살인자인데 연쇄살인범인데 지금 도주 중이야. 그럼 그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나? 아니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위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이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엔 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를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439.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되고요.
맞는 말이고요.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최신성을 보장되도록 해야 되고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4번은 별표 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해야 될까요? 실명으로 해야 될까요? 익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익명. 어노니머스. 익명이 가능하면 익명 처리. 익명이 가능한 익명 처리.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440. 1번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로엔비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 밑줄 그으세요. 법조인 데이터베이스 DB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DB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 사이트 내에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로엔비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 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례가 나온 건데 이건 사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440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잠깐만요. 정보 주체가 동의했다고 객관적으로 경우엔 별도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자, 법조인 데이터베이스 상에 이미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죠. 이미 공개된 정보예요. 이미 공개된 정보고.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법조인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례는. 그래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옛날 지인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너 유튜브에서 너 많이 봤다. 유튜브에서 너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사실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저와 관련된 영상이. 왜 그러냐면, 제가 보통 저와 관련한 그 영상은 제가 계약한 회사에서 띄우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그 영업 목적으로 자신들이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이미 공개가 된 개인정보죠.
이미 공개가 된 개인 정보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렇죠. 제가 살이 되게 많이 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왜 갑자기 친구한테 너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문자가 왔어. 그래서 뭐지? 이건데 한 10년 안 만났는데. 그러면 너 유튜브에서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내 정보를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동의하진 않았지만 유튜브 그러니까 나도 몰라 어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그 회사랑 계약하고 그 회사에서 그 영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내가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회사랑 계약을 했으면 그거는 이제 그 A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A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할 때 저한테 별도 동의 받지 않고 그냥 공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3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번이 틀렸죠. 그러면 제가 A 회사랑 계약을 할 때 자, 저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시간 확인하고 뭐 페이 확인하고 아 그래요 계약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은 계약서를 다 씁니다. 계약서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개인정보 처리자 즉 그쪽 회사에서는 나의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다시 보세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떡해. 그럼 감추면 어떡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개인정보가 올라갔는데 이거 좀 삭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의 내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개인 사적 정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할지에 대한 사전 공개가 돼야 됩니다. 4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옳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도록, 이게 틀렸습니다. 공개해야 하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별표 쳤죠?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해라. 자, 41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맞고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 맞아요. 1명 상이면 맞고요. 그 다음에 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네. 4번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 의결 종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법령을 찾아봤더니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뭐 출석이나 과반수로 한다 뭐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이거는 좀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틀린 선지로 봐야 되는지 맞는 선지로 봐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그렇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건 맞아. 맞고 그런 걸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 틀린 선지를 4번으로 했는데 4번으로 문제를 만든 건데 자, 과반수 출석의 이 부분이 빠져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그 뭐가 틀렸다 뭐가 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42번 보겠습니다. 1번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중요하죠. 발표. 자, 2번도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줄이 중요하죠. 누군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 우리 범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CCTV 설치해 있으면 막 범인이 이거 방향 바꿔놓고 범죄 저지르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딱 지정된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 1명, 수명 2명의 아니죠.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우리 왼쪽에서 아까 봤었던 441번에서 봤었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바꿔야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정보 주체가 정지, 정정, 삭제, 파기, 요구할 권리 당연히 있죠. 자, 4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반드시. 보통은 파기를 하지. 이제 목적이 다 끝났어. 개인정보를 목적이 다 끝났고 보유기간도 경과했어. 그러면 대략 포기를 하는데 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을 해야 된다. 어떠한 개인정보들은 몇 년까지는 보존해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어요. 자, 뭐 형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존해야 될 수도 있죠. 반드시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옆에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음. 1번 틀렸고요. 2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의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말은 명확하게 인지.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 그러니까 동의사항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위 동의사항에 대략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이 정답 맞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 별표.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안실. 여러분, 발안실이 뭐야? 발안실. 사우나지, 사우나. 여기서 발안은 땀을 빼는 걸 발안이라고 하는 거야. 발안. 그래서 사우나를 얘기해. 사우나, 목욕실, 화장실, 사우나,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를 발안실이라고 해. 땀 빼는데. 자, 탈의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죠. 내부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CCTV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거 틀려. 어떤 경우라도. 3번 잘 나와요. 일단 안 된다는 알고 있어야 되고, 안 된다. 화장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데가 두 군데 있었죠. 교도소. 교도소 내의 주요 범죄는 어디서 일어난다? 목욕탕에서 일어난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목욕탕에서 교도소 내에 범죄가 일어나요. 교도소. 그 다음에 정신보건시설. 정신병원 같은데 정신보건시설. 시설은 둘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정신보건시설하고 교도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경우라도 이게 틀렸어요. 4번. 민감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아까 정교조 얘기했었죠? 자,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또 어떠한 경우라도 때문에 틀렸으면 어떤 경우. 자, 두 가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교조에 가입했다는 것을 내가 공개하고 내가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어떤 게 이런 민간 정보가
범죄나 제3자의 어떤 생명 신체의 침해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어디서 정해놨을까? 다른 법령에서 정해놨겠지. 법령에 허용된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N은 민감 정보를 할지라도, 민감 정보가 뭐예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떠한 경우라도 처리해서 안 되면은 국가보안법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신념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상과 신념을 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피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없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보면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을 평가해요. 그래서 나는 대학 다닐 때 우리 동아리 선배가 잡혀갔는데 이 선배가 갔는데 이 선배가 그 자취방이 방 계약이 이제 끝난 거예요. 방 계약이 끝나서 이제 거기에 짐을 계속 두면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아리 후배들한테 가서 짐을 빼라, 짐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선배의 집에 가서 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때 경찰이 들어온 거야.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보고 증거인멸한다고. 근데 그 짐을 빼는 이유는 우리는 반값 때문에 짐을 빼는 거였는데 경찰은 증거인멸해야 되는데 이 형이 경영학과였어요. 경영학과였는데 내가 짐을 빼고 있는데 경찰이 엄청 두꺼운 책을 딱 보여주더니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았던 책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런 책을 나보고 증거인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이름이 조직행동론이야. 근데 그게 조직행동론이 그 경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공서적이거든요. 말이 그냥 제목이 조직행동론이고 경영학 책이야. 경영학 전공책이야. 그리고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명이었어요. 과목명.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국가보안법이야. 근데 이거랑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령이 존재하는 한, 그렇죠? 법령이 허용된 경우에는 이런 것도 사상, 신념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들 다 유출합니다. 그렇죠? 자, 444번.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면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 뭐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기본서 1회 독했다고 똑같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나?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했다고 해서 역사에 대한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책이 있었는데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책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쨌든 그 법이 존재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444번 얘기하는 거예요. 44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니까 제3자 제공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자,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뭔가 계약하고 막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체크하는 게 제3자 동의죠. 자,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 동의하죠. 그래서 뺀다 이상한 데서 광고 문자 오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등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요.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했을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술지에서도 학술지나 통계자료에도 A씨, B씨 이런 표현을 쓰지. 예. 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하진 않습니다. 자, 라 틀렸고요. 라가 틀린 게 아니라 라는 제공할 수 없는 경우죠. 제공할 수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소관 업무 수행이 못할 경우, 그 다음에 국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맞아요. 답은 1번 한 개고요. 그게 라라는 게 중요하죠. 라.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질서행위 규제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